안녕하세요. 박호영입니다. 저는 현재 스토리2 유머와 불쾌지수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유머는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유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유머가 있다면 업무 효율이 많이 향상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도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연구소가 있죠. 요 위에 보니까 이게 삼성경제연구소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이 연구소에서 발행한 책 제목이 유머가 이긴다. 자, 영어로는 자, Humor is a winner's secret 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연구소고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곳에서도 이렇게 유머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문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게 되면 자, 유머는 합니다. 역할을 합니다. 어떤 중대한 역할을 자, 어디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냐면 만드는 데서 자, 뭘 만듭니까? 자, 사람을 웃게. 자,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웃게 만드나요? 심지어 자,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유머스러운 이야기, 유머 있는 이야기는 자, 마련합니다. 뭘 마련하나요? 무대를 마련합니다. 자, 무엇을 위한 무대입니까? 자, 어드레싱 하기 위한 무대라고 했습니다. 뭘 어드레싱 하냐면 심각한 문제를. 자, 여기서 어드레스는 다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주소라는 의미를 어드레스를 알고 있는데요. 동사로서 다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를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웃고 그리고 여전히 자, 가지고 있는 것을 자, 웃으면 그만이지. 자, 그리고 여전히 자, 떨쳐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자, 노여움이나 적대감을.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여기서는 한 가지 단어를 선택을 해서 자, 그 단어가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한 단어를 선택을 해서 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추가적인 어떤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가 나왔습니다. 어드레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주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소는 우리가 말하는 주소는 이 주자가 이 거주하다 할 때 주자, 선언 장소적 자니 우리가 사는 장소, 거주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는 순 residence에 합당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자, 영어의 어드레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원래 그 어드레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자, 이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 뭘 설명하냐면 자, 위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위치? 사람이나 어떤 단체, 조직체의 위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 편지 위에 써 있는데요. 자, 왜 써 있냐면 자, 방향, 어떤 지침을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향? 자, 그 전달되기 위한 지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렇게 이렇게 쓰여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원래 그 어드레스에 한 의미는 자,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는 인도되는 그러한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주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처리하다, 다루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이 주소라는 의미 또는 우편물이 전달돼야 되는 그러한 그 위치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 어드레스가 왜 과연 처리하다라
또는 다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어드레스에 대해서, 어드레스는 과연 어떠한 어원적 유대관계, 어원적 그 보컬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어드레스가 다시 한번 또 나왔는데요. 이 벽돌에 어드레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저는 이 벽돌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격파 정면이 떠오릅니다. 저 태권도의 종주국인 나라, 이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 격파. 자, 여러분들 이 손으로 탁, 자, 이 벽돌을 격파하는 그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여러분 이 벽돌 한번 격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격파를 해보니까 야, 앞에 AD하고 뒤에 드레스하고 이렇게 딱 쪼개졌는데요. 이 AD는 자 프레픽스로서 이제 프레픽스로서 접두사를 나타내고요. 이제 드레스는 이제 여기서 이 루트를 나타내는 자, 뿌리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AD는 to 뭐뭐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dress는 이 direct 이런 의미, 또 straighten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direct는 어떤 의미냐면 이 지시하다, 바르게 고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raighten up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 뿌리말적인 어원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드레스의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원 분석을 해보면 자, 이 direct to 이런 의미가 결국은 어드레스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뭐에게로 올바르게 전달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적 뿌리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address to 자, address to 뭐 예를 들면 이 편지는 자, 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말하기 이걸 영어로 얘기한다면 this mail should be addressed to Tom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ddress to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소가 오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어드레스가 주소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로 되면 자, to direct A to someone, somewhere.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어드레스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소라는 그 의미는 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자, 편지가 전달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밑에 이렇게 적어놨죠. 자, 편지가 전달되는 장소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 주소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라는 의미의 주소로 이렇게 적혀놨지만 영어의 어드레스는 편지가 전달되는 장소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에는 자, 이 연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연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A formal speech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speech, 이 연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연설하는 사람이 오디언스, 청중에게 이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자, 뭡니까? 뭐뭐에게 올바르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게 연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어드레스는 뭐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설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그 명사뿐만 아니고 관련된 동사로 이렇게 편지 위에다가 자, 편지가 배달돼야 하는 곳을 적는다. 이런 동사도 가지고 있고요. 또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연설을 하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다이렉트가 올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떠한 그 부당한 일이 발생이 됐다라든가 부정의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됐다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올바르게 고쳐서 다루는 거, 그런 것도 어드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다이렉트 올바르게 전달을 하는 거니까, 올바르게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deal or cope with, handle problems, issues, etc.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할 때, 자, 이런 의미가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자, 어떤 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사 전달,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확실히 표명을 해서 예를 들면 뭐 높은 사람, 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드레스라는 그런 것을, 주소라는 그런 뜻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요. 자, 이 어드레스라는 것을 자, 뿌리말 또는 어원적 관계를 잘 분석을 해보니 거기에서 연설 또는 연설하다 또는 주소를 적다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가 심각한 일을 올바르게 잘 다루다, 자,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러한 것까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드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드레스에서 주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거고요. 연설이라는 말 아주 많이 쓰입니다. 연설하다는 말도 아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루고 올바르게 처리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의미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 어드레스를 방금 전에 격파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AD하고 드레스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뿌리말 우리가 알아본 이 드레스가 있었는데요. 이 드레스는 올바르게 이제 고치다, 올바르게 하다, 또는 이제 올바른 장소로 가도록 지시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드레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 알아볼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드레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딱 생각을 해봐도 이 드레스는 이 여성들의 옷, 이 드레스 아닙니까? 이 정장. 자, 정장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드레스가. 이 정장이라는 것이 이 제대로 바로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렇게나 막 입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잠자다가 또는 설거지하다가 그냥 입던 옷을 입고 어디에 밖에 공식 행사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르게 차려입되 그 차려입는 그 방법도 이 정장 같은 여성 옷들은 이 좀 까다로운 게 있죠. 그걸 바르게 제대로 입는 거. 그래서 그 다이렉트, 스트레이튼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정장, 바르게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드레스라는 말이 여기 어드레스의 드레스에서 오는 그 관련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자, 상처가 났다면 상처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 재료를 다루다, 또 어떠한 뭐 재료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게 있는데, 다듬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 음식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 떡잎 떼내야죠, 뭐 흙 털어내야죠, 뿌리 같은 거 다듬어야죠, 말라 비틀어진 거 칼로 떼내야죠, 자, 껍질 같은 거 깎아야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 재료를 제대로 바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또 음식에도 이렇게 뭘 입힙니까? 드레싱을 입힌다고 하죠. 저 위에다가 이렇게 쫙 끼얹는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상처 이 가재 같은 거 할 때 또 드레싱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나왔다. 그리고 또 그것이 자, 음식 위에다 이렇게 또 끼얹는 것들을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식하다, 꾸미다 하는 의미가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레스가 이제 옷을 입다니, 자, undress 하면 옷을 벗다. 자, 이렇게 의미를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redr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배상, 바로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니까 re는 우리가 전에도 한 번씩 이제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뒤로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는 다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뭐 이런 뜻 아닐까요? 한번 어원적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니까 자, re는 again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드레스 속에는 올바르게 제대로 고치는 걸 얘기합니다. 제대로 정렬해 놓는 거, 제대로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다시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겁니까? 자, 자기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이 됐다면 그것을 다시 제대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배상을 해주어서 그 부당함을 시정을 하고요. 또는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바로 잡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redress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상위 단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더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compensation이 보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compensation이라는 말 또는 repair가 이제 수리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 수리라는 거는 그냥 repair지만 reparation 하면 이거는 이제 배상, 보상 이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stitution 하면 또 마찬가지 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뒤에 나오는 이제 institute 할 때 이 institute는 이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올바르게. 그러니까 다시 올바르게 세운다라는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것이 결국 배상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에 관련돼서는 다음에 언제 강의가 있을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행위, 배상을 하는 행위, 바로잡는 행위, 이것이 바로 redress, 이제 명사로 쓰이는 거고요. 이제 동사의 의미로는 올바르게 바로잡다, rectify, set right 또는 remedy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상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to make amends for 하면 배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수능에도 나온 그러한 그 수거입니다. make amends for. 자, make amends for 알아두세요. 배상하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정하고 올바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문으로 주로 많이 쓰이냐면 to redress the balance 하면 이제 균형을 제대로 흐트러진 걸 균형을 제대로 잡아 놓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address라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를 가지고 그걸 어원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면서 address가 주소 외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거기에서 나오는 뿌리말 정보인 dress를 가지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 redress라는 단어까지 꺼집어내서 그 단어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